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 남자친구를 만났을 땐 뭐랄까요? 남자친구는 굉장히 소탈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대학 시절에 취업을 같이 준비하다가 만나게 된 사이인데 처음 본 사람 앞에서도 저와 달리 말도 잘하고 어디 가서도 주눅이 들지 않는 모습이 제 눈엔 멋져 보였어요. 그 모습에 한눈에 반해버렸죠. 저도 제가 그런 성격인지 몰랐는데 한번 남자친구가 눈에 들어오자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죽자 살자 쫓아다니게 되더라고요. 오빠, 오늘 뭐해요?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요? 나 공짜 영화표가 2장 생겼는데. 내가 오늘은 가족 약속이 있어서 미안한데 영화는 다음에 보자.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남자친구는 제가 부담스러웠는지 처음엔 잘도 거절했어요. 솔직히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몇 번 안 본 여자아이가 갑자기 좋다고 따라다니면 이상하잖아요. 전 그게 창피한 줄 모르고 남자친구의 숱한 거절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근슬쩍 남자친구와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 사람이 있는 술자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가서 끼려 하고 그 사람이 공부하는 도서관에 몰래 따라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 우연인 척 만나 인사를 건네고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한두 번 반복되자 남자친구도 저를 유심히 보게 되었나 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 묻고 다니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저의 데이트 신청을 덥석 받기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좋았죠. 이게 웬 횡재냐 싶어 남자친구 만나는 날엔 잔뜩 꾸미고 나가 여우짓도 하고 그랬어요. 수정아, 처음 봤을 땐 네가 말괄량이에 신중하지 않은 성격이라 생각했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새 좋은 면만 눈에 들어오네. 네가 좋아. 우리 연애하자. 그리고 어느 날 남자친구의 고백에 저희는 자연스레 연애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소탈하고 꾸밈 없는 남자친구와 소심하고 낯가리던 저.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저희는 은근히 잘 맞았고 연애 기간은 2년, 3년으로 늘어나 어느새 결혼을 이야기하는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결혼을 결정했을 땐 어떠한 고민도 없었어요. 확신만이 가득했는데요. 바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틈틈이 안부를 주고받으며 힘이 되어주었고 짧지 않은 연애 기간 동안 절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었던지라 이 사람이라면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 확신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니 좀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또 들은 적도 없다는 점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빼곤 아는 게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이상하게 자기 엄마 얘기만 나오면 기피하거나 얘기를 다른 데로 빙빙 돌리곤 했거든요. 반대로 저희 엄마와 아빠는 그 사람을 살갑게 대해주었어요. 수정아, 진훈이 밥 안 먹었으면 같이 밥 먹으러 와라. 엄마가 맛있는 차돌박이 된장찌개 끓여놓고 있을게. 고기 팍팍 넣어서. 그 사람은 연애 중후반부터 자연스레 저희 엄마 아빠를 미래 장모님, 장인어른이라고 부르곤 했는데요. 그만큼 남자친구와 저희 엄마는 평소에도 연락을 하고 같이 밥을 먹을 만큼 친했어요. 또 남자친구는 말 수 없는 저희 아빠를 유독 좋아했는데 특히 검소하게 사시는 게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자기 아버님 보면 휴지 몇 장도 아껴 쓰시더라. 우리 집에선 별로 없던 일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좋아 보여. 아버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아, 그거 우리 아빠가 젊었을 적에 빚도 있으시고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아껴 쓰는 버릇이 있으시대. 그게 나이 들어서도 쭉 가더래. 아, 그러셨구나. 역시 자수성가하신 분이셨네. 남자친구는 당시 저희 집안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빠를 자수성가한 분이라고 추켜 세워주곤 했어요.
하지만 전 반대로 남자친구 어머님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걱정이 되어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남자친구가 뵈러 가기 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말이 좀 직설적이셔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냥 성격이겠거니 하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때만 해도 직설적이다라는 말을 저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말 맞다나 솔직한 성격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왜 그토록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기피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수정이라 합니다. 아, 그래요.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화장이 좀 진한 편이네? 네?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저에게 들리지 않게 궁시렁거리시는데 그 목소리가 제 귓가엔 유독 팍팍 꽂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 이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온 사람인데. 근데 예비 시어머니인 절 보자마자 아래 위로 쫙 훑으시더니 차 한 잔도 내주지 않고 바로 질문부터 들어갔어요. 그래, 내가 우리 진훈이한테 듣긴 했는데 몇 가지 직접 물어봐도 되죠? 내 성격이 직접 묻고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아, 개인적인 거라 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아, 네 어머님 그럼요. 뭐든 물어봐 주세요. 일단 대학은 우리 진훈이랑 같은 데를 나왔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규모가 얼마나 되나? 사원 수는? 어머님 질문은 뭐랄까요? 하나같이 구체적이셨어요. 문제라면 너무나 구체적이었다는 거죠. 솔직히 처음 본 자리라면 훈훈하게 덕담 오가고 농담 주고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 법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 말 들어봐도 그런 것 같던데 어째 그때부터 느낌이 쎄했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남자친구 표정도 그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체크할 게 있는데 집이 정육점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 네, 맞아요, 어머님. 그냥 동네에서 정육점을 하시는 건가? 아, 네. 저희 집 근처에서 정육점 하시는데 마침 어머님 집이랑도 멀지 않아요. 아마 가시면 서비스 잔뜩 주실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차갑고 냉랭해서 제 딴은 애교랍시고 던져본 말에도 예비 시어머님의 표정은 오싹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하는 말이 참 너무하시더군요. 아, 나는 고기 싫어해요. 고기 냄새만 맡아도 역한 사람이라. 아무튼 알겠어요. 오늘 내 질문에 답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가는 길은 배웅 안 해도 되죠? 아마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했던 저와 그와 반대로 너무도 엄격하시고 차가우셨던 어머님. 왜 이렇게 날 싫어하실까 싶어서 갑자기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오려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드린다고 좋아하신다는 석류즙 세트에 한 것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데 그건 보지도 않으시고 구석에 놓으시던 것부터 모든 게 하나하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았죠. 자기야, 아무래도 어머님이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 아까 표정도 그렇고. 우리 집 정육점 한다고 했을 때부터 안색이 굳어지시던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자기처럼 낯을 가려서 그래. 분명 지금쯤 예쁜 며느리 들어왔다고 좋아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푹 자. 오늘 너무 수고했어.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저를 달래려는 것 같았습니다. 온갖 예쁜 말들로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래요. 왜 그때 제가 솔직히 말해주지 않은 걸까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적어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기 전 멈출 수 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전 남자친구의 위로를 받으며 집에 도착해서 씻고 침대에 누웠어요. 최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왠지 직감상 누구인지는 알 것 같았어요. 나 좀 볼까? 내일 여기 카페로 나오거라. 바로 어머님이었죠. 그날 밤 저는 밤을 꼴딱 지새웠어요.
시험 기간에도 밤을 새워본 적이 없는 저인데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된 정신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끝나고 헐레벌떡 그 카페에 가 겨우 의자에 앉았는데 어머님이 도도하신 걸음으로 걸어오시더군요. 너는 어른이 오는데 음료도 안 시켜놓고 뭐했니? 네? 저 어머님 오시면 같이 시키려 했는데요. 뭘 같이 시키긴? 애가 센스가 없네. 뭐랄까요? 아들이 없으니 그러신 건지 표정부터 달라지시는 게 왠지 자기 할 말 다 하겠다는 심산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그러고선 정말로 도끼 오른 표정으로 자기 하고픈 말을 다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할게요. 서로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은 꽤 재산이 많아요. 아이 아빠가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그게 꽤 큰 회사거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집은 정략 결혼까진 아니래도 신부 될 집안이 우리 집안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그 의견에 반대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부모 마음은 그래요. 지금이야 우리 아들이 젊은 나이이고 아가씨랑 사귄 정이 있으니 결혼하고 싶어는 하겠지만 사실 살다 보면 집안끼리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재력이 맞고 그래야 탈이 안 나고 부부 사이도 오래가기 마련이에요. 내가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었겠죠? 그쪽 아가씨 집안은 겨우 동네 정육점 하는 집안이니? 사람이 너무 기막힌 말을 들으면 말이 안 나온다 하죠. 그 순간 그때 저도 그렇더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순간 들리지 않으면서 귓가가 멍해지는데 머릿속은 충격으로 이미 한바탕 뒤집어져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그런데 어머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시더군요. 아가씨도 알다시피 돈이 많은 집안엔 꼭 돈을 보고 달려드는 애들이 있기 마련이거든. 난 그래서 우리 진훈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조심하라고 아주 단단히 교육을 시켜놨어요. 물론 나도 내 아들을 믿어요. 설마 아가씨가 돈 보고 달려들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 진훈이가 너무 순진하거든.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요.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애라고. 사람 보는 눈도 없고. 그러니 내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어?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긴 하지만 내 눈에 좋게 보일 리는 없지. 막말로 정육점집 딸인데 우리 진훈이랑 결혼하면 아가씨가 누리게 될 돈이 얼마고 살게 될 집이 얼마인데 젊은 사람들 요즘 머리 빠릿빠릿하잖아. 그 계산으로 진훈이한테 접근했을지 안 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아무튼 이쯤 했으면 아가씨도 잘 알아들었으리라 믿을게요. 나도 젊은 사람 붙잡고 상처 주는 말하고 그러는 나쁜 사람 되기 싫으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곤 총총걸음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야에서 어머니가 사라질 때까지도 전 머릿속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상황인지 실제 상황인지 현실을 구분하기 힘들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살면서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들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신 분이고 헌신하시며 부족함 없이 저 키워주신 분들이었어요. 가게가 안 될 땐 생활고로 폐지도 주우시고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도 하셨을 만큼 저 하나 키우시겠다고 온 힘을 다해 사신 분들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일에 대한 열정도 뛰어나신 분들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엄마와 아빠를 한순간에 그저 가난한 집안 사람으로 치부하고 저를 돈 보고 달려든 여자라고 어림잡으신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생각이 정리돼서야 그때선 저도 참을 수 없어 나가시는 어머님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지금 하신 말씀 취소해 주셔야겠습니다. 뭐라고? 취소해 달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 어머님, 아니 당신에게 그런 말 들을 만큼 인생 하찮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 아빠 욕 보이신 거 사과하시고 저한테도 사과해 주세요. 얘가 미쳤나 지금. 아가씨 제정신이에요? 어디다 대고 사과를 하래? 내가 정육점집 딸이라 결혼 못 시키겠다는 게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니? 그럼 니네 엄마 아빠한테 일러. 내가 니네 집안 깔보고 무시했다고. 그럼 될 거 아냐. 주제도 모르고 나대긴.
그 말에 더 화가 나 저는 견딜 수 없이 열이 올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잘도 내뱉고도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고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자기 엄마를 만난다는 걸 들었는지 저한테 오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마음이 추호도 없었어요. 오빠, 미안한데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만나서 말하자. 아니, 만나서 할 얘기 아니고 나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어. 어머님이 사과해 주시기 전까진 절대 이 결혼 하지 않을 거야. 전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가슴은 온종일 답답하고 미래는 막막했어요. 저희 엄마와 아빠는 제가 무사히 결혼하는 줄로만 알고 여기저기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고 제 친구들에게까지 아직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으니까요. 전 처음 겪는 상황에 손발이 떨리고 울분만 차올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만 있었고요. 그래도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든 모르게 하고 싶어 일단은 숨기고 있었죠. 그런데 이틀도 채 되지 않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옴으로써 부모님이 모두 알게 되었어요. 예상대로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 속상해하셨어요. 아니, 왜 그런 말을 엄마 아빠한테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것보다 너 예비사돈 정말 심보가 못돼 먹었구나. 어디 애를 데려다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네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라면 엄마도 이 결혼 허락 못한다. 이 결혼 파토야. 당신 진정 좀 해봐. 결혼이 뭐 애들 장난이야? 깨졌다 붙었다 하게. 아이들 마음도 이해해줘야지. 진훈이 네가 말해봐라. 우리 딸한테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니? 길길이 날뛰던 엄마와 달리 평소 차분하시던 아빠는 먼저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가 어떻게든 설득할 수 있다고 분명히 사과하실 거라고 뜬구름 잡는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실 분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자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한 번만 자기를 믿어달라 했어요. 그러자 아빠도 여기서 더 반대하게 그러셨는지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고 남자친구를 보냈죠. 정말 신기했던 건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사과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자고 했고요. 급속도로 진행된 전개에 저도 저희 부모님도 모두 얼떨떨해 하셨어요. 아니,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하신 건데?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내가 설득시키겠다고. 그리고 자기도 심한 말 한 것 같다고 후회 많이 하고 계셨어. 이제 우리 결혼 준비만 잘하자. 응? 남자친구에게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그렇게만 얘기할 뿐 별다른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감이 이상했어요. 분명 제가 아는 예비 시어머니라면 저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올 리가 없을 텐데 말이죠. 저희 엄마 역시 저처럼 아직도 어딘지 떨떠름해 하시고 시집살이 시키는 거 아니냐며 걱정도 많으셨지만 그래도 일단 사과를 받았으니 넘어가자는 아빠의 말을 따르셨어요. 저도 당시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이 결혼을 하자 싶었고요. 하지만 사람이 너무 빨리 가려 하면 탈이 난다고 하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요. 상견례를 하러 가는 날 저와 엄마가 궁금했던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려 했지만 명품 옷을 쫙 빼입은 시어머니의 모습은 어딘지 폭풍 전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엄마의 얼굴에도 시어머니를 보자 불쾌한 기색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불고기 전골이 앞에 놓아지자 예비 시어머니 인상이 확 찌푸려졌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어머니의 말은 거침이 없었죠. 아니, 이거 웬 고기야? 고기 비린내 싫다니까. 얘, 너 미리 여기에 연락 안 했니? 시어머니 고기 싫어하는 거 알면 고기는 빼달라고 말했어야지. 아, 네, 어머님 연락 못 드렸는데요. 왜 연락 못 했니? 너 내가 고기 싫어하는 거 잘 알지 않니? 갑자기 고기 싫어한다며 저에게 왜 연락 안 했냐며 꾸지람을 하시니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제가 뭐라 말을 못하고 있자 거기에 저희 아빠가 사돈, 고기 싫으시면 빼달라 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대꾸했어요. 하지만 여전했어요. 아니, 빼면 뭐해요? 이미 방 한가득 고기 비린내가 가득한데. 아, 맞기 싫은데 정말. 얼른 빼달라 해주세요. 근데 여기에 더 대단스러웠던 건 종업원들이 고기를 빼간 이후에도 몇십 분간 계속 고기 비린내가 난다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저희 엄마와 아빠를 겨냥한 듯 말이죠. 아니, 사실 그건 겨냥한 말이나 다름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무례한 행동에 저희 부모님 표정도 굳어져 갔고 방 분위기는 냉골이 되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 근데 어디서 고기 비린냄새 안 나요? 너무 역한데? 뭐 어디서요? 고기 냄새는 다 빠졌는데요. 아니요, 아직도 나는데요. 진우나, 어디서 나는 거니? 엄마,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나요? 얼른 그냥 드세요. 잠깐만, 혹시 사돈어른 정육점에서 일하고 바로 나오셨어요? 세상에, 그 냄새인가 보네. 아유, 더러워. 아니, 일하고 그냥 오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인데 그 정도 예의는 갖추고 오셔야죠. 제 옷에 냄새 배기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서둘러 자신의 명품 옷을 벗어 던졌어요. 여기까지 하자 도저히 제가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전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서둘러 나오려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말을 이으셨어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이보세요. 이거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딸한테 그리 말하신 거 사과하셨다 해서 다 참아 넘기려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고기 비린내요? 돈 좀 있다고 당신같이 개념 없고 무례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내 귀한 딸, 당신 같은 시어머니 두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제야 정신을 차리시다니 다행이네요. 네, 파토 내시죠. 저도 교양 없는 말 하는 거 더는 싫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돈에 미친 당신 집안 딸 안 떨어질 것 같아서 말이죠. 내가 당신 딸한테 그런 말 한 거 알고도 거머리처럼 붙어있겠다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 아무튼 잘 됐습니다. 그럼 서로 말 맞춘 걸로 알고 일어날게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에게 질린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던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이제 그만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만 할 말이 더 남아있다며 엉엉 우셨지만 아빠가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며 저와 엄마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아빠가 왜 이리 침착하신지 몰랐지만 일단 끌려 나갔죠. 상견례가 그렇게 파토가 난 후 남자친구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파혼한 여자가 되어버렸죠. 파혼도 속이 상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런 취급을 당하신 것도 너무 속이 상했어요. 특히나 가끔 소주를 혼자 마시고 있는 아빠를 보면 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자식으로서 죄를 지은 기분이 들어 저까지 우울에 빠지더군요.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늘 기운 빠져 살 수가 있나요? 어떻게든 극복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일부러 더 웃고 더 열심히 일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살고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반년 후 어느 날 아빠가 제게 어딜 잠깐 가자고 하셨어요. 어딜? 따라와 보면 알아. 일단 따라와 달라는 아빠의 말에 조용히 그 뒤를 밟으니 어느 건물 앞이었어요. 아빠, 여긴 왜 왔어? 아빤 그때까지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전 아빠와 함께 건물에 있는 부동산으로 들어갔고 그때 마침 그곳에 있는 사람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바로 그 여자였죠. 제 시어머니가 될 뻔한 사람. 정말 얼마나 싫었던지 소름마저 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빠를 아는 부동산 사장님께서 오셨습니까? 평소 잘 안 오시더니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 여잔 저희 아빠를 보더니 어찌하는 사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웃으며 아빠가 건물주라고 설명을 하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건물주요? 저희 아빠는 그냥 정육점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정육 기업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과거 아빠가 잘 나갔을 땐 연매출이 몇백억이나 되었죠. 하지만 이젠 나이도 드셨고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처럼 편안하게 가게 하나만 운영하시면서 직접 손님 맞으시는 게 좋다 하셔서 다 정리하시고 소소하게 가게 하나만 운영하고 있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옆에 이웃들 잘 챙기시고 30평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아빠가 부자이고 집에 재산이 많다는 건 알았지만 돈 있는 걸 함부로 티내지 말라고 끝까지 겸손해라는 아빠의 말에 따라 남자친구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딱히 말하지 않은 거였고요. 나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빠는 우연히 자기 건물 부동산에 시어머니가 와서 카페를 알아보는 걸 봤대요. 그리고 찾아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정육점 하는 양반이 이 건물 시세가 수십억이 넘어가는데. 아빤 그 말에 아무 말도 없이 그 여자 얼굴을 보더니 나가셨어요. 나중에 그 여자는 저희 정육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지 절 예전에 그 카페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전 아주 흔쾌히 나갔습니다. 좋아요. 그 카페에서 만나요. 그 여잔 역시나 예상대로 다시 한번 잘해보자느니 자기가 말이 경솔했다느니 이제 우리 진훈이 짝을 만났다느니 하는 말을 늘여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널 많이 보고 싶어해 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역겨웠죠. 사정을 듣고 보니 제게 이러는 이유 또한 있었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 무슨 투자를 한 모양이었는데 그게 망해서 재산이 바닥났다고요. 수정아, 한 번만 기회를 다오. 응? 지금 우리 집 살릴 기회는 하나밖에 없어.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는 거 그뿐이다. 기회요? 제가 왜 어머님께 기회가 되어드려야 하죠? 그런 말 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진짜 뻔뻔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여기서 더 저한테 망신당하기 싫으시면 이러지 마시고 가세요. 그 뒤로도 그 여잔 계속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고 말실랑이는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저를 한참 붙잡다가 뒤이어 그 여자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그니까 말이야. 왜 도대체 처음부터 말은 안 한 거니? 진작 말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왜 명품도 안 입고 상견례에 깨지지하게 나와서 검소하게 있으셨던 거니? 저기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주변엔 다 돈 있다고 꼴값 떠는 사람밖에 없으신가 봐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돈 많으셔도 한 번도 남들한테 떠벌리지 않으시고 매달 봉사활동 다니시면서 검소하게 사셨어요. 그게 미덕이라고 하셨고 저도 그리 알고 자랐고요. 어머니 같은 분은 돈 조금 있으시면 그거 남들한테 과시하고 자랑해야 직성이 풀리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상처 주는 것도 즐기시고요. 근데 알아두세요. 세상엔 당신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가보겠습니다. 더 듣고 있는 게 시간 낭비 같아 나와버렸어요. 비 맞은 생쥐꼴 같은 표정의 그 여자를 보니 전 남자친구 얼굴이 생각나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속은 후련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힘든 사건을 겪었던 만큼 걱정을 조금 안고 시부모님을 만나 뵈었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 올해 결혼해요. 좋은 짝을 만난 만큼 제 인생도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앞길이 꽃길이길 바라고 있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